안녕. 오늘 아빠가 좀 늦게 퇴근했어. 그래가지고 밤늦게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네. 나는 너와 이렇게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즐거워. 그래서 오늘도 도시로 떠나는 세계문화 탐험. 이 책을 읽어줄 거야. 앙코르 왕국으로 가는 길 시엠 레아프. 재밌겠지? 아빠도 참 여행을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기회가 될 때 많이 다닐 걸 그랬어. 자, 오늘도 한번 아빠랑 같이 앙코르 왕국에 여행 가볼까? 그래. 앙코르 왕국으로 가는 길 시엠레아프. 캄보디아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톤레사프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에는 물 위에 지어진 나무 집들이 서 있어요. 아이들은 물 위에 떠 있는 학교에 다니며 가끔 세숫대야를 타고 호수에서 놀기도 한답니다. 수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같이 넓은 톤레사프 호수의 물을 이용해 살아간답니다. 아주 먼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 톤레사프 호수 근처에는 크고 화려한 왕국이 있었거든요. 왕국의 궁전은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왕과 왕비는 황금관을 쓰고 코끼리를 타고 다녔어요. 높은 산처럼 웅장한 사원이 수천 개나 되었지요. 그런데 왕국은 어떤 까닭에서인지 갑자기 멸망했고 화려한 궁과 사원은 무성한 숲에 파묻혀 잊혀졌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프랑스 학자 앙리 무오는 빽빽하게 자란 나무들을 헤쳐 나가다가 숲속에 묻혀있던 어마어마한 사원들을 발견했어요. 사원들은 어떤 건물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웠지요. 이 왕국이 바로 600여 년 동안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다스리고 번성시켰던 나라 앙코르 왕국입니다. 룰루오스에 강한 나라를 세워요. 시엠레아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동쪽으로 달리다 보면 큼직큼직한 나무 사이로 뾰족한 탑이 보여요. 이것이 바로 초기 앙코르 왕국의 중심지였던 롤로오스 유적지입니다. 롤로오스의 앙코르 왕국은 왕국을 세운 사람은 자야바르만 2세예요. 자야바르만 2세는 크메르족의 왕족이었는데 어릴 때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강제로 끌려갔지요. 한동안 자바섬에 머물다가 가까스로 고향에 돌아온 자야바르만 2세는 자신을 붙잡아둔 나라처럼 강력한 왕국을 세우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톤레사프 호수 근처에 있던 많은 나라를 하나로 합쳐 앙코르 왕국을 세웠답니다. 앙코르 왕국은 룰루오스 지역에 머물며 힘을 키워갔어요. 왕들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잘 다스리려고 노력했지요. 당시 사람들은 인도에서 들어온 힌두교를 많이 믿었어요. 왕은 사람들에게 힌두교의 신처럼 존경받고 싶었어요. 스스로를 신들의 왕이라 부르며 신만큼 힘이 세다고 주장했지요. 힌두교 사원을 많이 짓고 사제를 불러 힌두교 신의 힘을 받는 제사를 지냈어요. 사람들은 힌두교 신과 함께 왕도 자연스럽게 존경하도록 만든 거였지요. 룰루오스 유적지에 있는 박홍 사원이 있어 산처럼 뾰족하게 쌓아 올린 모습은 다른 사원에서도 많이 따라했지. 그리고 크메르족이 뱀의 후손이라고?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자, 이거 말해줄게.
박홍사원 입구에는 나가상이 있대. 나가는 뱀의 왕인데 소마라는 딸이 있었어. 어느 날 소마 공주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온 왕자를 만났지. 왕자는 마법의 화살을 쏘아 공주가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어. 음. 소마 공주와 왕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바로 캄보디아 사람들의 조상 크메르족이래. 앙코르 왕국 사람들은 나가상을 세워 뱀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냈다는 거야. 다시 읽어볼게. 푸놈 박행에서 나라의 땅을 넓혀요. 룰루오스 유적지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욱뚝솟은 푸놈 박행 산이 보여요. 푸놈 박행 산에 오르면 앙코르 왕국의 유적지가 한눈에 보여요. 푸놈 박행 산에 사원을 짓고 새로운 왕국을 만든 사람이 야소 바르만 1세예요. 왕국의 힘이 커졌지만 롤루오스 지역은 너무 좁아서 왕국을 크게 세우기도 어렵고 세력을 키우기도 힘들었거든요. 야소 바르만 1세는 앙코르 왕국의 중심을 롤루오스에서 분홍 박행산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야소 바르만 1세는 단단한 청동을 단칼에 세 조각으로 쪼갤 만큼 용맹스러운 장수였어요. 이 용감한 기운을 방방곡곡 떨치며 앙코르 왕국을 크게 넓혔지요. 야소바르만 1세는 큰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원했어요. 그래서 푸놈 박행산을 중심으로 사각형 모양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시의 서쪽과 남쪽에는 성벽을 두 겹으로 단단히 쌓고 동쪽에는 저수지를 지어 만들었어요. 도로를 만들어 예수도와 잇고 푸놈 박행산에는 거대한 사원도 지었어요. 길이 닦이고 저수지가 만들어졌지만 백성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야소 바르만 1세가 왕으로 있는 수십 년 동안 성을 쌓고 사원을 짓느라 고생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백성이 얼마나 왕을 미워했는지 야소 바르만 1세가 싹이 썩는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어요. 야소 바르만 1세가 지은 사원과 왕궁은 이제 흔적만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빈터에 앉아 이렇게 멋진 사원을 지은 이들은 어디 갔을까 상상하지요. 푸놈 박행 사원의 중심탑 둘레에는 4개의 탑이 그리고 그 다음 둘레에는 작은 탑이 12개가 있어요. 탑은 태양이 지나는 길에 있는 12별자리를 상징하죠. 그리고 푸놈 박행 사원으로 오르는 계단은 매우 가팔라요. 오르기 힘든 드높은 왕의 힘을 보여주지요. 앙코르 와트에서 천국을 꿈꿔요. 걱정거리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노라. 앙코르 왕국은 더욱 커져 다시 넓은 들판으로 털어 옮겼어요. 수리 아르만 2세는 이 들판에 아름답고 신비로운 앙코르 와트 사원을 내세웠지요. 앙코르 와트는 돌로 만든 사원인데 솔방울 같은 큰 탑을 작은 탑들이 둘러싸고 있고 멀리서 보면 호수 가운데 떠 있는 산 같아요. 힌두교에서는 우주의 바다 한가운데 신들이 사는 메루산이 있다고 해요. 앙코르 와트의 우뚝 솟은 탑들이 메루산을 뜻하지요. 앙코르 와트 중앙탑에는 비슈누 신이 모셔져 있어요. 힌두교에서 비슈누 신은 질서를 바로잡는 평화의 신이에요. 그런데 앙코르 와트를 지은 수리 아바르만 2세는 자기가 바로 비슈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리 아바르만 2세는 사람들이 앙코르 와트에서 기도하며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어요. 신과 왕을 위해 노력하면 걱정거리가 없는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믿음을 주었지요. 호수 위 나가상이 머리를
치켜든 다리를 건너면 앙코르 와트 1층 복도로 들어가는 낮은 계단이 보여요. 앙코르 와트는 모두 3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각각의 층은 사각형의 중앙탑을 둘러싸고 있지요. 1층 복도에는 주로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새겨졌는데 특히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가 재미있어요. 마하바라타는 서로 왕이 되려고 다투는 형제 이야기고 라마야나는 라마 왕이 악마에게 끌려간 부인 시타를 원숭이들과 함께 구해내는 이야기예요. 앙코르 왕국의 왕들은 신화에 나오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주인공에게서 왕이 갖춰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찾았어요. 수리 아바르만 2세도 라마 왕처럼 지혜로운 왕이 되어 백성을 이끌고자 복도 가득 이야기를 새겨 넣었지요. 라마 왕을 도와준 원숭이 장군. 1층 복도 벽에 자주 보이는 원숭이 장수는 라마야나에 나오는 장군이에요. 라마 왕이 악마에게서 부인 시타를 구해올 때 원숭이 장군과 병사들의 도움을 받았지요. 라마야나는 원래 인도의 고대 서세시로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졌던 옛 이야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원숭이 장수 그림이나 조각상을 흔히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앙코르와트 1층 복도는 계절에 따라 햇볕이 벽을 비치는 각도까지 계산해 만들었다니 참 놀랍죠. 와, 진짜 멋있다. 1층에 나와 2층 복도로 가려면 수많은 기둥이 서 있는 십자화랑이 지나야 해요. 십자화랑에서는 힌두교 신들이 사는 메루산이 시작되지요. 앙코르 왕국의 왕과 사제들은 비슈누 신을 모시는 중앙탑으로 올라가기 전 십자화랑에 있는 성스러운 연못에서 몸을 깨끗이 씻었지요. 돌 계단을 따라 2층 복도에 들어서면 갑자기 어두워져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도록 달이 뜨고 지는 모양을 본떠 창문을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복도 벽에는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의 선녀, 앞사라들이 새겨져 있는데 각각 다른 표정과 몸짓이 참 아름다워요. 2층 복도 창문은 창살을 연꽃 열매 모양으로 만들어 빛이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그리고 우유 바다에서 탄생한 선녀 앞사라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힌두교에서는 우주가 없어졌다 생겨나는 것을 반복한다고 해요. 우유 바다 적기 신화에 따르면 어느 날 우주가 멸망하면서 세상은 깊은 우유 바다가 되었대요. 신들과 악마들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을 찾으려고 비슈누 신을 가운데 두고 커다란 뱃몸통으로 우유 바다를 휘저었어요. 앞사라는 신과 악마들이 휘저은 우유 바다에서 태어났답니다. 이제 비슈누 신을 모시는 중앙탑으로 가볼까요? 중앙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얼마나 가파른지 계단을 오르면 기다시피 몸을 낮춰 한 걸음씩 조심 움직여야만 해요. 어쩌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높이의 눈앞이 아찔해지지요. 위대한 비슈누 신을 만나려면 이렇게 몸을 완전히 굽혀 겸손하게 올라오라는 뜻이에요. 중앙탑은 왕과 최고 사제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스러운 장소였어요. 앙코르 왕국 사람들은 중앙탑으로 올라가며 진짜 비슈누 신을 만난다는 기대를 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비슈누 신에게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호수와 세 겹의 복도가 중앙탑을 둘러싸고 있어요. 앙코르 왕국 사람들은 중앙탑에서 비슈누 신과 왕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중앙탑의 높이가 25층짜리 건물만 해요. 앙코르톰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나다. 앙코르와트를 지은 수리아바르만 2세가 죽자 서로 왕이 되려고 다툼이 수십 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그 틈을 타 이웃나라에서 앙코르 왕국을 쳐들어왔지요. 위기에 처한 왕국을 구한 건 자야바르만 7세였어요. 자야바르만 7세는 어려운 나라를 바로잡고자 힌두교에서 불교로 나라의 종교를 바꿨어요. 스스로를 불교의 관세음 보살이라고 여기며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는 자비로 왕이 되려고 했지요. 자야바르만 7세는 앙코르 왕국을 지키려고 새로운 왕궁을 짓고 주위에 높은 성벽도 세웠어요. 이것이 바로 앙코르 톰이랍니다. 앙코르 톰에는 커다란 문 5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동쪽에 있는 승리의 문으로 들어가면 쭉 뻗은 길이 코끼리 테라스까지 이어지지요. 자야바르만 7세는 동남아시아의 모든 길은 앙코르 왕국으로 통한다라고 말할 만큼 많은 도로를 만들었어요. 길마다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군인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지요. 앙코르 톰에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았고 수천 개의 사원과 축구장을 250여 개나 합친 것만큼 커다란 저수지도 2개나 있었어요. 앙코르 톰은 크고 강했던 앙코르 왕국의 중심지였지요. 앙코르 왕국을 다녀간 주간달 이야기. 주간달은 중국 원나라 사신이에요. 앙코르 톰에 1년 정도 머물면서 앙코르 왕국을 둘러봤지요. 당시 앙코르 왕국은 황금천지였다고 해요. 왕궁 지붕은 황금으로 번쩍이고 수레를 끄는 소와 말조차 금목걸이를 했지요. 왕은 황금 갑옷을 입고 코끼리를 타고 앞장서면 북을 치는 병사와 황금 촛대를 든 궁녀들이 왕의 뒤를 따랐어요. 이런 이야기는 모두 주간달이 쓴 진랍 풍토기에 나와요. 그리고 코끼리 테라스는 낮고 평평한 담벼락처럼 생겼어요. 왕은 코끼리 테라스 위에 올라 승리한 군인들을 환영했지요. 바이온 사원은 코끼리 테라스 남쪽과 바로 이어져 있어요. 바이온 사원에는 관세음 보살 얼굴을 새긴 사면상 수백 개가 우뚝 솟아있지요. 관세음 보살의 미소 짓는 얼굴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동, 서, 남, 북, 네 방향 모두에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불교에서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보살로 괴로울 때 열심히 이름을 부르면 나타나서 도움을 준대요. 자야바르만 7세도 관세음 보살처럼 백성의 어려움을 헤아리려고 노력했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 먹는 것을 나누어 주었지요. 바이온 사원을 둘러싼 복도를 살펴보면 자야바르만 7세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백성을 아끼던 왕은 사원 벽에도 신화 대신 사람들의 이야기로 꾸몄지요. 바이온 사원 복도에는 요리를 하는 사람, 닭싸움을 하는 사람 등 앙코르 왕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바이온 사원에서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빌지요. 타프롬에서 사라진 앙코르 왕국을 그려요. 600여 년 동안 번성했던 앙코르 왕국은 갑자기 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타이 사람들의 조상인 시암족과의 전쟁에서 져서 힘을 잃었다고도 하고 홍수나 전염병 때문이라고도 해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앙코르 왕국의 사원과 궁전 등은 밀림에 가려졌지요. 타프롬 사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사원에
500kg이나 나가는 황금 접시와 다이아몬드 30여 개, 진주 4만여 개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타프롬 사원에는 한때 8만 명의 사람이 살았는데 화려했던 앙코르 왕국은 지금 흔적만 남아있어요. 앙코르 왕국은 없어졌지만 그 후손들은 여전히 시엠레아프에서 살아가요. 시엠레아프는 앙코르 왕국 말로 시암족을 물리치다 라는 뜻이에요. 시엠레아프 사람들은 강력한 시암족을 물리치고 번성했던 앙코르 왕국의 역사를 자신들이 이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시엠레아프 사람들에게 앙코르 왕국 사람들의 미소가 보이지 않나요? 구석구석 시엠레아프 둘러보기. 1. 구시장에서 물건을 사요. 시엠레아프 프사르차 구시장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늘 북적거려요. 시장에는 옷이나 향신료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먹을 것, 정통, 공예 등이 있지요. 관객들한테 앙코르 와트는 바이온 사원이 그려진 티셔츠와 앙코르 와트 돌조각 기념품이 매우 인기가 있어요. 2. 시엠레아프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톤레사프 호수와 시엠레아프 강에는 갖가지 민물고기가 살아요. 어부들은 그물이나 나무망으로 물고기를 잡아요. 비가 많이 오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톤레사프 호수의 물이 양동이로 퍼내면 파는 물고기일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요. 11월이 되면 고기잡이가 잘 되기를 비는 물의 축제도 열려요. 3. 앞사라 춤을 구경해요. 시내에 있는 호텔이나 식당에서 앞사라 춤을 공연해요. 앙코르 와트에 새겨져 있던 선녀 앞사라의 춤이지요. 시엠레아프에 사는 많은 소녀가 이 춤을 배우려고 대여섯 살 때부터 예술학교를 다녀요. 적어도 6년은 배워야 2,000가지가 넘는 동작을 익힐 수 있대요. 4. 와트보 사원의 승려에게 음식을 바쳐요. 시엠레아프에서는 어딜 가나 주황색 옷을 입은 승려를 볼 수 있어요. 나라의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이지요. 승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직접 거리를 돌며 신자들이 바치는 음식을 받아요. 승려들은 이 음식을 먹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수행에 힘쓰지요. 5.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지어요. 시엠레아프 근처에는 벼농사를 많이 지어요. 돈을 갈 때 기계보다 전통적인 쟁기를 더 많이 이용하는데 쟁기는 2마리 소가 끌도록 하지요. 시엠레아프에서 열대 과일도 잘 자라서 집집마다 바나나, 파인애플, 야자나무 등도 키워요. 시엠레아프가 있는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공식 이름 캄보디아 왕국이고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0.8배래. 인구는 약 1,521만 명, 2009년 기준이고 수도는 프롬펜이야. 종교는 불교, 언어는 크메르어, 화폐는 리엘. 정치는 국왕이 있어. 앙코르 왕국이 망한 뒤 캄보디아는 타이, 프랑스,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았지. 나라를 되찾는 과정에서 우리처럼 같은 국민끼리 긴 전쟁을 벌이기도 했어. 지금은 왕이 나라를 대표하고 총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입헌군주국이라고 해. 역사, 죽음의 뜰, 킬딩필드를 기억하세요.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즈라 불리는 혁명파 조직이 정권을 잡았어. 크메르 루즈는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거든. 그런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크메르 루즈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킬딩필드에 묻혔지. 캄보디아 곳곳에는
이때 죽은 사람들의 넋을 기리려고 세운 위령탑이 많아. 건기와 우기, 자연,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로 계절이 나눠요. 우기는 5월에서 10월까지인데 날이 맑다가도 오후 서너 시면 세찬 비가 몇 시간씩 쏟아져요. 건기는 11월에서 4월까지로 건조하고 서늘해 마치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 같아요. 쌀로 만든 음식을 주로 먹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쌀로 만든 음식을 즐겨 먹어요. 아침이면 생선이나 돼지고기가 섞인 보보르라고 부르는 쌀죽을 즐겨 먹지요. 쌀국수도 많이 먹는데 면의 종류가 다양해서 골라 먹을 수 있답니다. 사회,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아요. 캄보디아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아요. 집을 지을 때 땅 위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만들어요. 이렇게 지은 집은 갑자기 쏟아진 비에도 끄떡없고 땅에서 올라오는 더운 열기도 피할 수 있어요. 집 아래 빈 공간에서는 가축을 기르거나 부엌, 창고 등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자연, 웃는 돌고래를 볼 수 있어요. 메콩강에는 전 세계에 150여 마리 메콩강에는 전 세계에 15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이라와디 돌고래가 살아요. 이라와디 돌고래는 1970년대만 해도 톤레사프 호수에서 발견될 정도였죠.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사냥하는 바람에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라와디 돌고래는 머리가 둥글고 부리가 없어 마치 웃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빠가 앙코르 왕국으로 가는 CM 레아프 책을 읽었어. 지금이 새벽 1시 42분인데 살짝 아빠도 좀 많이 졸리긴 해. 그래도 이 시간은 아빠한테 되게 즐거운 시간이야. 너와 함께 도시로 떠나는 문화 탐험을 책으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오늘 잘 자고 나중에 또 봐. 안녕.